오늘 통신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었죠. 역시 통신주들이 뜰 때가 됐기 때문에 뜨는 것이죠. 차트를 보시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SK텔레콤 같은 경우 그간 무슨 번호 이동성 문제로 좀 손실을 볼 것이다라는 얘기를 무색하게 하게 주가가 연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KT도 역시 오랜 횡보를 마무리하고 기지개를 피는 모습이죠. 이렇게 그 통신주에 대해서 이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빈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바야흐로 여름 장세로 곧 오겠다,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해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신주 중에 하나인 또 KT도 좀 살펴볼까요? KT도 역시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KT뿐만 아니고 KTF라든지 이런 모든 그 통신주들이 오늘 대거 상승을 했고, 오늘 그 주가가 막판에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통신주들은 플러스권을 장중 내내 유지하는 그런 아주 그 강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제는 좀 한여름 장세를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간에는 이제 전술적 매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술적 매복, 말로만 들어서는 어떤 건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전략적 매복은 어쩔 수 없이 올 수 있는 그런 그 증시의 큰 흐름을 체크해서 우리가 미리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전략적 매복이라 그러면, 전술적 매복은 주로 테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테마나 이런 이 증시의 허점을 이용한 매복이라든지, 아니면 이 여러 가지 피터린치식 매복이라든지 이런 이 여러 가지의 매복을 봐가지고 전술적 매복이라고 그러는데요. 전술적 매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히스토리컬 매복과 그리고 테크니컬 매복이 있는데요. 테크니컬 매복은 주로 세력들의 매집하는 흔적을 찾아내서 미리 몰래 소리 소문 없이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인데, 그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그 기술적 분석 시간을 통해서 배우시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히스토리컬 매복, 그중에서 이 주기성 테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겠는데요. 그중에서 이 테마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기 전에 꼭 짚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매복 지도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전술적 매복 가운데서 이 주기성 테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이 매복 지도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복 지도는 그렇다면 어떻게 좀 작성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매복 지도는 말 그대로 그동안에 뉴스가 생겼고, 그리고 또 뉴스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록을 해두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 9.11 테러 때 생겼을 때, 그때 아무도 미국 심장부가 그렇게 공격을 당하리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죠. 그때 그 증시의 충격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컸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증시가 하락을 한 것이 아니고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처음에 임팩트 했을 경우에 이 에너지와, 그리고 어느 정도 하락을 했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가 멈추고 상승을 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기록을 해나가시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거 외에도 어떤 종목이 감자를 했다 또는 증자를 했다, 이런 경우에 다시 그 거래가 시작될 때 그 거래가 시작된 상태에서 밑으로 어느 만큼 빠졌다가 올라가더라, 또는 어느 만큼 올라가다 내려가더라,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와 유사한 뉴스가 생겼을 때 다 써먹을 수가, 다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연평도 해전이 일어났었습니다. 연평도 해전이 일어났었는데 그리고 나서 처음에 연평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주가에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만, 두 번째 연평도에서 해전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 해군 전함이 침몰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만은 네. 주가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미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것은 앞에 연평도 해전이라는 그런 경험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매복 지도는 가급적이면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뉴스보다는 증시에 서서히 반응을 하는 그런 뉴스일수록 우리에게 이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결국 이 전술적 매복이라고 한다면 테마의 흐름을 통해서 이 매복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 종목에 좀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주기성 테마, 매년 있는 테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죠.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는 매년, 이게 지금 그 주봉인데요. 여기 매년 초만 되면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시죠?
이게 지금 주봉인데요. 아, 그렇네요. 예. 왜 이 종목은 매년 이렇게 연초만 되면 상승을 할까 궁금하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이 구제역이라는 것이 매년 생기게 되죠. 중국의 고비 사막이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그럽니다. 고비 사막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그 황사가 넘어오면서 이 구제역 병원균을 같이 묻어서 같이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봄철에 그러니까 그 낮 기온이 일정 온도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 구제역이라는 것이 창궐하게 됩니다. 네. 그럴 경우에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하림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매년 있어왔던 그런 주기성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주기성 테마니까 올해도 하림을 사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뭐 특별히 고려해야 할 만한 사항이 있는 건가요? 예, 물론 있습니다. 활동적으로 기업 활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네. 정말 테마에 부합될 만큼 매출이 급신장되고 있는지, 실제로 구매자들이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 대신에 닭고기를 더 찾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앞서 그 큰 차트에서 보셨듯이 큰 이 상승이 있었던 때는 실제로 이 하림의 이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높아졌었고요. 그리고 그 재작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모 백화점에 진열해놨던 그 하림 제품이 단 몇 분 만에 바닥나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가능했었다는 겁니다. 네. 이 매년 발생하는 그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그 테마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으로 활발한 기업 활동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까지 확인이 됐다면 그 다음에 또 체크해야 할 사항은 어떤 건가요? 이제는 구체적인 매복 장소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구체적인 매복 장소는 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술적 분석을 총동원해서 공부를 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하림의 일봉을 보시면서 그럼 어디가 매복 장소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초가 되면서 또다시 움직일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보통 21선의 기울기가 양의 기울기로 바뀌고 5일선이 21선을 골드 크로싱 했다가 다시 데드 크로싱 하는 순간, 일명 호카이 패턴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패턴을 하는 순간이 바로 아주 이 중요한 매수 포인트였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테마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사전에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매복을 하기 전에 그렇다면 필수적으로 체크해봐야 할 사항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죠. 예, 뭐니 해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니 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매출입니다. 과거에 저도 실수를 한 적이 있었고요. 또 미국에서도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가 과거에 레틴A라는 그런 이 제품을 출시를 했었죠. 그 당시에 이게 무슨 기적의 무슨 그 약인 줄 알고 주름을 펴준다, 젊게 해준다 뭐 이런 약인 줄 알고 네. 당시에 이제 기미 치료제였는데 그 매출이 폭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가 단순간에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시 원위치 되는 데는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레티네이로 인해서 생긴 매출이 3천만 불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실제로 그 회사의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의 전체 매출에 비했을 때는 조적지를 받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기여분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움직일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저 역시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19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막 넘어가는 시기에, 그러니까 뉴 밀레니엄 시기에 뜰 테마 그래가지고 신문에 대문짝 나게 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감명 깊게 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인간의 노화에 관련된 그런 그 기사였는데요. 네. 텔로미르제라는 것이 발견이 됐는데 그것이 인간의 노화에 관련되어 있는 효소다. 그래서 그 꼬리가 짧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면 인간은 수명 300세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런 대단한 기사였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다. 이런 비슷한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땐 공격을 한번 해보자고 저의 매복 지도에 잘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코스닥에 모 회사가 등록이 됐었습니다. 무슨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등록을 하고 나서 저는 처음에는 매수를 못하다가 2만원 조금 넘은 상태에서 매수를 했었었는데요. 그 이후로 그 가격은 다시 못 왔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유전공학에 관련된 어떤 매출은 극히
작았었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과 연결되지 않는 테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반드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바로 그 회사의 매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꼭 보자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겠네요. 실제 매출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고 회사의 움직임에 대한 철저한 분석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주기적인 테마의 예를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우선주 테마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네. 우선주 테마를 그러면 차트를 보시면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에는요, SK 글로벌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우선주의 차트입니다. 이것도 보면 매번 연말 때 되면 이렇게 상승을 하는, 연초에 상승하는 것이 하림이었다면, 연말에 상승을 하는 것이 우선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우선주가 상승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보다도 우선주는 1% 정도 배당을 더 주게 되죠. 연말에는 모든 그 관심들이 배당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같은 조건이라면 보통주보다는 배당을 더 주는 우선주를 공략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더 유리할까요? 네,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말에는 주로 보통주보다는 우선주의 상승 속도가 조금 더 많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연말에는 주로 우선주 테마가 종종 발생을 하곤 합니다. 네, 우선주 테마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또 어떤 테마들이 주기적 테마에 해당하는지 그 상황별로 좀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한번 있었죠. 그 이후로 이 보안주 테마가 그 체르노빌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연초 되면은 주로 이렇게 그 보안주 테마가 또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안주 테마는 또 주기성 테마로서 연초에 상승을 할 수 있는 테마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2월 달에 주로 강한 테마를 형성하는 종목군들이 있죠. 증권주 같은 종목군들 왜 그렇습니까? 3월 달에 주로 증권주는 법인 그러니까 3월 결산주들이 대부분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 테마 같은 경우에는 주로 2월, 1월 달에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철이 오면 주로 이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주로 비료 관련주나 농기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여름철이 오면 장마 수혜주 강세를 보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8호라든지 한성에코넥 같은 장마 수혜주가 뜰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한여름에 물에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적조 수혜주 같은 것들이 강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해인더스 같은 것이 바로 적조 관련주가 되겠죠. 네. 가뭄이 오면 양수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은 동양제철 화학같이 염화칼슘 만드는 종목들이 또 테마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유난히 더운 여름이라면 에어컨, 부품주나 에어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일 수가 있겠죠. 또 연말 되면 유통이나 배당 관련주, 또 이 방학 시즌에 가까우게 되면은 엔터테인먼트나 카지노 관련주들이 주로 강세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마들을 잘 짚어주셨는데 이러한 테마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또 매복 지도를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 함께 했는데요. 내일 시간에는 강의와 함께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중에서 이 샤프스터께서 직접 문제를 내주시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서 추첨을 통해서 이 샤프스터의 증권 전략론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ownet.co.kr로 들어오셔서 생방송 눈높이증권 그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샤프스터 박문화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